네, 다음으로는 그 개발 생산성과 디버깅에 관련된 몇 가지 팁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생산성 팁은 총 3가지를 준비했고, ID 인사이트, 코드 템플릿, 그리고 리팩토링 3가지입니다. ID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단축키 컨트롤 점으로 ID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단축키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코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코드를 아주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리팩토링은 여러분들이 구현된 코드를 좀 더 다듬을 때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디버깅 팁에는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 그리고 어서트, 런할 때 프로세스와 연결된 방법들을 데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 요 항목에 있는 것들이 ID 인사이트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점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바로 이제 포커스가 가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컴포넌트를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T 버튼 입력하면은 컴포넌트 팔레트에 있는 T 버튼이 검색이 돼서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컨트롤 점을 누른 다음에 캡션을 선택하면은 오브젝트 인스펙터, 이 속성 창에 있는 항목들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속성장에 자동으로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버튼입니다. 이런 형태로 아주 빠르게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빠르게 속성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ID 인사이트를 사용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코드 템플릿입니다. 코드 템플릿은 뷰, 템플릿 메뉴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축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코드를 아주 짧게 입력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은 if b 같은 경우에는 if 한 다음에 begin and, if e 같은 경우에는 begin if then else 형태로 이렇게 쭉 넣을 수도 있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건 try, create, 그리고 pre까지 같이 되어 있는 try 단축키를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사용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비트맵을 생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try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J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기본적인 구조가 생기고요. BMP 한 다음에 탭, 그리고 T 비트맵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를 넣겠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객체가 변수로 선언까지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비트맵을 사용하는 로드 프롬 파일이라든지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if e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e 한 다음에 컨트롤 J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코드 사이트에서도 많이 했었죠. 제가 CSS 한 다음에 컨트롤 J 하게 되면 코드 사이트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듯이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리팩토링 기능을 알아볼 것인데요. 리팩토링은 워낙 이제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리네임하는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버튼 10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 10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리팩토링 기능 중에서 리네임 필드 버튼 10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btn 테스트라고 새로운 이름을 넣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버튼 10이 사용된 그 목록들이 쭉 나오고요. 이 목록들은 지금 해당 유닛 2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를 만약에 다른 유닛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유닛에서도 이 버튼 10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들이 다 이제 목록화됩니다. 그 중에서 필요 없는 항목들은 삭제를 하고요. 이 큐브 모양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시도했던 버튼 12 btn 테스트 형태로 네이밍을 쭉 한 번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리팩토링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천천히 사용해 보시면은 여러분 코드를 좀 더 쉽게 정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디버깅 활용 팁입니다. 디버깅 활용 팁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뷰에 네, 툴 팔레트로 네,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제가 버튼에 디버깅 용도로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으로 P 캐릭터 형태로 문자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맷으로 안녕하세요 %s %t 김현수 네 10 이런 형태로 이제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는 이제 P 캐릭터 형태로 문자열이 들어가고요. 문자열은 포맷문을 통해서 쉽게 그 문자열의 변수를 네, 합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버튼을 %s와 %d 제가 %d에 네, 따옴표를 네, 입력을 해버렸네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 안녕하세요 김현수 10이라는 네, 문자 그 이벤트 로그가 기록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을 할 경우에는 이벤트 로그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 같은 경우는 비동기로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멀티 스레드에서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성능에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면서 이런 그 상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디버깅 시에서는 이벤트 로그에 이제 이런 값이 찍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실행 파일이라고 하면은 실행 파일 모드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찍히지는 않고요. 이럴 때는 디버그 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툴스의 etc의 디버그 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필터가 잡혀 있는 것 같네요. 자.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버그 뷰를 통해서 이런 로그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로 남긴다든지 뭐 그 로그 파일로 그 메모에 쓴다든지 쇼 메시지로 표시를 하는 등의 그런 그 인터럽트 없는 그런 값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버그 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구글에서 이벤트 아니군요. 디버그 뷰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어서트문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어서트문 한 번 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서트 팔스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어서트문에서는 그 어떤 파일명과 그런 라인을 제공을 해주는 걸 아까 봤는데, 그 파일명과 라인을 한번 그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트 에러 프락이라는 걸 이용을 할 건데요. 어서트 에러 프락을 네, 따라가 보시면은 이런 구조의 이제 프로시저로 네, 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을 이제 가로채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를 하나 구현을 하겠습니다. 앞에 썼던 아웃풋 디버그 스트링 P 캐릭터의 포맷문을 이용해서 파일 네임과 라인 넘버를 할 건데요. 익스트랙트 파일 네임으로 파일명만 네, 로깅을 찍겠습니다. 퍼센트 어떤 파일에 라인에 어떤 메시지가 찍혔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여기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서트 에러 프락의 이 메소드를
네,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유닛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유닛이 시작하는 시점에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리고 파이널라이제이션 쪽에서 이니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닛이 처음에 호출될 때 그 시점에 네, 이 아래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고요. 이 구문에서 assert error frag에 assert frag이라는 메소드를 할당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assert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메시지들은 이 assert frag에서 가로채도록 네, 구현이 된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수와 유닛 2의 34번째 라인에서 테스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찍혔죠. 네, 34 라인에서 테스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찍혔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유닛에서 어떤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됐는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서트의 앞에 인자 쪽에 어떤 값이랑 맞는지 그 불린형으로 값을 넣어주고 뒤쪽에는 참고가 될 만한 정보를 넣어주면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되는 지점을 아주 빠르게 네,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그 세 번째 디버깅 팁으로는 자, run 보시면은 attach to process 그리고 detach from program 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리즈 모드로 실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run에 attach to process 에서 제가 조금 전에 실행했던 프로젝트 1을 선택한 다음에 attach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CPU 모드가 동작을 하고요. 네, 실행을 하고 이 창을 닫게 되면은 자, 그 이후에는 아까는 런 모드로 실행을 됐지만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디버그가 가능한 디버그 모드로 네, 들어오는 메뉴가 이 런의 attach to process입니다. 네, 이런 기능은 언제 사용하냐면 그 프로세스가 처음에 구동될 때 아주 뭐 느리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구동할 때 디버그 모드로 걸고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이 중간에 뭐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제가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반 런 모드로 실행을 하고 디버깅이 필요한 시점에서 디버그 모드로 네, 어태치드 프로세스로 디버그 모드로 진입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디버깅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디태치드 프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 모드를 다시 그 런 모드로 다시 바꿔서 네, 프로세스를 풀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릴리즈 그 런 모드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네, 그 두 가지 메뉴를 이용해서 그 실행된 프로세스에 그 디버그 모드로 진입했다가 다시 런 모드로 빠져나오는 기능을 네,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개발 팁과 디버깅 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